안녕하십니까. 알갈비의 이용호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는 앞서도 한두 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북쪽에서 이 주택이 무상주택이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주택이고 그 북에서 어쨌든 항일혁명의 전통이라고 내세우는 이민이천, 즉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즉 간부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무상주택이다 보니까 간부에게 배정된 주택을 노동자들에게 너가 쉬운 말로 너가 먼저 써라, 이런 것들이 가능한 장면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영화 속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런 장면들이. 물론 뭐 모든 간부들이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모든 간부들이 이러지는 않은 거고 당연히. 하지만은 모범적인 정말 당 정책에 헌신적인 이런 좀 어떤 면에서 고지식한 이런 간부들은 이렇게라도 어쨌든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안착이 돼야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는 그런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을 지원하는 서포터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속에서 나타나는 장면이고요. 뭐 이런 장면들은 영화 속에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들은 간단하게 밝은 태양 아래서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이제 1969년도에 만들어진 영화긴 한데, 이 원작은 62년도에 만들어졌어요. 1962년도에 무용극으로 만들어져 갖고 그 인민상 개관 작품으로 그러니까 되게 높게 평가받은 거죠. 그래서 영화로도 다시 만든 겁니다. 그 작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시대 배경은 1960년 그 전후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도 보면 이제 전후 끝나고 북이 그 공업화하는 과정에서 밝은 태양 아래는 이제 발전소 건설에 노동자들이 동원이 되고 있고, 그 노동자들이 주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그런 장면들을 한번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요 작품은 66년도에 만든 첫걸음이라는 작품인데, 요거 역시도 전후를 배경으로 합니다. 전후 복구,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공업화, 시대 배경은 같아요, 다. 둘 다. 하나는 흑백영화고 하나는 칼라 영화긴 하지만 시대 배경은 다 같은 건데, 여기서도 보면은 그 간부 주택보다 노동자 주택이 앞서는 모습들, 이런 것들 보는데, 또 흔히 이런 거 보면 에이, 저 영화 속이니까 그런 거지 현실이 그러겠냐. 물론 영화 속에서 이렇게 너무 무수히 많이 보여진다는 것은 현실도 어느 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렇다라고 보여준 거고, 또 그래서 현실 속에서 있었던, 그리고 이건 옛날이니까 옛날에나 가능해, 지금은 변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다 60년 고 전후 복구와 사회주의 공업화 과정 시기에 있었던 시기 아닙니까? 한참 천리마 운동 시대에. 근데 이건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그 허천군에 있었던 남천광산에 있었던 실제 인물들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도 광산에 새로운 집을 지어주고 당 간부들, 그 일꾼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마지막에 들어가는, 그렇게 아예 당 결정을 내렸다 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 해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좀 북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모든 간부가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간부를 모범으로 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대중을 교양하는 거죠. 인민을 교양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어쨌든 그 영화 속에서나 그런 현실에 있는 장면들을 한두 편 제가 가져와 봤어요. 뭐 영화 속에 너무 많아갖고 다는 안 가져온 거고, 일부만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번 함께 감상하면서 좀 북쪽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산골도 또 산골. 남천광산이 자리 잡은 곳은 함경남도의 산골군인 호천군 읍에서도 100리나 더 들어가고, 함흥으로부터는 근 700리나 떨어져 있는 심심둠의 하늘 아래 첫 동네였습니다. 이 심심둠의 산골에 광산이 생기면서 마을도 생기고 길도 나아졌다고 합니다. 앞을 봐도 산, 뒤를 봐도 산, 온통 산뿐이어서 떠나는 사람만 있고 새살림을 펴겠다고 오는 사람은 없었다던 고장.
오늘은 이 심심둠의 산골의 남촌 광산 지역이 말 그대로 천지개벽됐습니다. 7, 8년 전만 해도 여기에 강산이라는 기업소가 있지만 사무실 청사 하나 변변한 게 있나, 문화회관 하나 변변한 게 있나, 오직 단층집 202여 세대가 질서 없이 널려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때 새 당위원장 동지가 와서 이렇게는 살 수 없다, 변을 가져와야 한다. 그럼 무엇부터 해야 되겠는가? 강산 사람들에게 신심을 안겨줄 그 무엇을 하나 해야 된다. 그래서 대중문화 교양 거점이 하나인 문화회관부터 개건하자 하고 여기에 달라붙었습니다. 온 광산이 단합된 힘으로 도로도 새로 뽑고 살림집도 건설하고, 광산 사람들이 자랑하는 광부원입니다. 한증탕과 물놀이장, 미용실, 운동실까지 훌륭히 꾸려져 있어 언제나 사람들의 기쁨과 희열이 넘친 웃음소리가 그칠 줄 모른다는 광부원. 흥하는 광산 마을에는 날마다 새 가정, 새 살림이 늘어납니다. 이 새 가정이 늘어날수록 광산에서는 해마다 광부들을 위한 살림집도 많이 짓습니다. 노동자 새 아파트들입니다. 기술 혁신을 많이 했다고 저에게도 이런 새 집이 선참으로 차려졌습니다. 우리 강산에는 어린 일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노동자들이 다 이런 좋은 집에서 살 때까지 일꾼들은 절대로 새 집을 박을 수 없다는 규정을 내왔다고 합니다. 우리 지배인 동지도 당위원장 동지도 단층집에서 삽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서 걱정 없이 사니까 우리 강산 일꾼들 보기가 미안합니다. 그래서 우린 일을 더 많이 하자고 늘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 아내들은 여명통역대 활동에도 적극 참가하고 일을 더 많이 해서 우리 강산을 사회주의 선경으로 변모시키는데 이바지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내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지배인동, 이제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발짝을 내디딘 셈이죠. 옳습니다. 한 가지 제기해도 좋습니까? 인순동무, 어서 말하시오. 우리들은 연간 계획을 110%로 초과 완수했고 또 상금들도 많이 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은 모두가 새 아파트로 이사하고 기뻐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배인 동지만은 아직도 전쟁 때에서 낡은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전 이 자리에서 지배인 동지께서 새 아파트로 이사하시도록 결정해 주실 것을 제기합니다.
아, 이거 벌써 다 왔구나. 왜? 여기서 내리시렵니까? 도에 좀 들렸다 가야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여보. 여보. 아, 이러지 말고 어서 들어가라니까. 나도 합숙이 있으면서 일하면 되지 않아요. 응? 아, 그럼 지금 당장 떠날 차려. 아, 네, 참. 이거. 아, 집을 잡으면 전부 지나지 않아. 밤새껏 말했는데도. 건설장에선 지금 너르기 긴장된다는데 짐이라면 점장 동지한테 다 부탁해놨어요. 아, 글쎄. 아직 그 몸을 가지고 뭘 한다고 그래. 자, 이러지 말라고, 이거. 아, 정말 눈치 없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 달 안으로 데려갈 테니까 꼭 기다리라고. 응? 정말이야. 빛나는 건설과 혁명을 위하여 우리는 전성년 전진하는 세대다. 사랑과 엄기로 하나로 내우며 이 땅의 공산들이 기념비 세우자. 아마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래, 어떻게 됐냐? 한 채 받았습니다. 그거 참 잘 됐네. 참, 너, 전벌을 쳐야지. 아마이, 벌써 치고 오는 길입니다. 도처에서 건설기일을 앞당겨 끝낸 사람들이 연방 달려오는 바람에 미처 세간살이를 꾸리지 못했죠. 그래, 모두 어디서 들어왔어? 저는 운봉에서 왔습니다. 북에서 왔습니다. 수상님의 부름을 받들고 달려왔겠구만. 예. 발전소 건설에서 경험들 꽤 쌓았겠어. 그렇습니다. 됐어. 조동은 어디서 왔어? 저동문 원래 상급 니발사입니다. 이발사? 이발사가 어떻게 수력건설자가 됐어? 니발기를 누이 동생한테 인계했답니다. 우리 동생에게 인계했다. 얜 당당한 사고파일 겁니다. 가족들은 다 데려왔어? 예. 동문 어찌 대답이 없어?
전 아직 장가를 안 갔습니다. 짝은 있어? 짝은 많습니다. 짝이 많다니. 저 높은 산 심구름, 저기 흐르는 저강물, 그 가운데 하늘을 찌르며 일어서는 공산주의 봉우리 청년은지. 이게 다 제 애니. 공은 싱겁구만. 엉터리 지인입니다. 어저께도 잔치를 하겠다고 주택부에 달려가서 통사정을 했는데요. 면 가만히 있으라고. 사실은 이 친구 때문에 지배인 동지, 이동문 아주머니한테서 2번이나 편지를 받았습니다. 나 때문에? 시시한 소리 말라. 미국 놈 잡으러 전쟁판에 나왔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야. 저 동문 해군 출신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배인 동지? 빨리 결론을 주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원제 타입을 계속하면서 여기 홍수로 막아내겠습니다. 우린 모두 맹세를 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상님께서는 종전보다 3배 속도로 건설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배인 동지는 우리 마음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배인 동지. 가보겠습니다. 자, 가자. 가자. 시작합시다. 토의하자고 한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며칠여 간으로 집을 한 500세대 더 짓자는 겁니다. 당에서는 경험 있는 수력 건설자들을 계속 보내주고 있는데 우리 이 집 문제를 한번 전투적으로 풀어봅시다. 용제는 걸릴 게 없습니다. 수상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화렵수들을 찍었습시다. 문제는 노력에 있습니다. 때가 때니만큼 주택 건설은 기본적으로 후방 건설 노력으로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서, 후방 건설 노력만 가지고 그만한 대상을 빨리 찾기겠소? 물론 사회적 동원까지 얘기는 한다고 해도 말이오. 그럼 우선 계획을 듣고 토의합시다. 주택관리부장동. 예. 기사장동. 예. 주택건설 문제는 이렇게 일단 낙을 지읍시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위원회에 제기할 보고를 빨리 준비하시오. 예. 언제와 가물마기를 한꺼번에 밀고 나갈 때 대해서 말이오. 알았습니다. 우리는 좀 벅차지만 언제와 주택 두 전선에 진을 쳤어. 그러나 제1선은 어디까지나 여기 언제요. 그런 만큼 기사장 동무가 이 고리를 틀어지고 나가야겠어. 알았습니다. 은순동문 히틀직자에 나가서 계속 토론해고. 네. 그만합시다. 예. 이것이 오늘까지 언제 시공 실적입니다. 예. 이 속도를 가지고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배인 동지, 아무래도 주택 건설에 묻힌 노력을 언제에 돌려야겠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지금 건설 문제를 내놓고 주택 걱정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쟁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어디 집 걱정을 하면서 미국 놈들을 이겨냈습니까? 그러지 마오, 기사장 동무. 우리가 어째서 가끔 관료주의 소리를 듣겠어.
글쎄, 기사장 동무나 일부 간부들이 아직 가족들을 데려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 동무들도 그렇게 살라고 할 수 없지 않소. 선멸전의 방법으로 생활을 안착시키고 언제 건설을 틀어주고 나갑시다. 알겠습니다. 수상님께서는 항일 발산 때 앞뒤에 적이 달린 위급한 속에서도 피곤한 대원들에게 휴식을 주시었어. 수상님께서는 주무시지 않으시면서도 대원들이 단잠을 잘 수 있도록 선수 불무지에 나무를 지피셨어. 부장동무. 그러니까 나한테는 한 채 차리지 않는단 말인가요? 선우차가 있지 않나? 그래도 딱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자네 사정을 모르겠나? 두구 원처가 처다이를 안고 기다린다는 것도 알지. 지배인 동지를 보게 몇 번씩 자기 집을 노동자들에게 돌려주는 걸 내가 싸움 싸우다시피 해서 한 채 드렸네. 그럼 할 수 없죠, 뭐. 수고하십시오. 군역이 어떻게 됐나? 못 받았네. 자네의 보금자리는 우리가 마련할 테니 걱정 말라고. 이 사람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니, 밤일을 하고 또 나오면 어쩌려고 이러나? 괜찮습니다. 아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알아. 강철이라고 탈출하는 줄 아나? 특수가이란 말입니다. 가자. 가만. 아니, 그래. 이 부자이라는 사람이 기술안전부에 몰려가서 정치는 걸 보려고 들이려나? 괜찮습니다. 이 사람, 수고하십시오. 빨리 가자. 아니, 동무들이 쉬지 않고 나와서 이럽니다. 안녕하십니까? 들어가 좀 쉬어야 해. 이렇습니다. 관리부장 동무. 나오셨습니까? 예, 수고합니다. 그런데 부장 동무. 예. 그 북당반 넓이가 좀 좁지 않소? 당반 넓이요? 예. 그 수적건설자들이야 일생을 물길을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인데 그 2, 3년 살다가 떠날 자리라고 대강 꾸려준다면 그 언제 한번 알뜰한 살림을 살아보겠어? 예. 당반 넓이를 당장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 청년 합숙을 맞아 돌아봅시다. 예. 갑시다. 예. 박영진이 전화를 받습니다. 어디서요? 당중앙위원회에서요. 예. 제가 지배인이 올시다. 안녕하십니까. 전 건강합니다. 서근혁 동무요? 있습니다. 돌격대원인데 영공으로 일을 아주 잘합니다. 예? 예, 걱정을 끼쳐서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미흡한 탓으로 아직 주택 문제를 다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곧 해결하겠습니다.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온 나라의 그 많은 일을 맡아보시는 수상님께서 한 노동자의 가정에 대하여 걱정을 하시는데 그 이의 품속에서
혁명의 뜻을 배우며 자란 이 몸이 그 높은 뜻을 다 받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 아주머니가 왔대. 놀리지 말라고. 바쁜데. 자, 아침이랑 다 같이 도착했대. 정말이야? 야, 그 집들이랑 잘 차리라. 내가 간다. 야단나는데 이거. 그만두세요. 제가 하겠어요. 일 없어. 여보. 수고했어.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오? 이렇게 돌고 와놓기만 하면 어떡하냐 말이오. 아니, 당신이 전보를 주지 않았어요. 전보라니? 네. 왔구만. 아니 부장동무, 이 집은 지배인 동지께서 들 집이 아닙니까? 아니. 자 이러지 마십시오. 참. 언제는 달라고 저러더니 인젠 줘도 싫다는군. 어? 자 이러. 주택부장동무. 여보. 지배인 동지! 웬일이요? 전 의견이 있습니다. 지배인 동지. 의견이라니? 집을 저한테 주시면 지배인 동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동문, 그래. 내가 집이 없을까봐 걱정이요? 전 그럼 지배인 동지도 알아 못 보는 그런 사람인 줄 아십니까? 너무하십니다, 지배인 동지. 근역동무, 너무 거북하게 생각지 마오. 우리야 동무들의 생활을 책임진 사람들이 아니오. 언제를 쌓은 데서 주인은 바로 동무들이. 지배인 동지, 그렇지만. 근역동무, 우린 항일발산 때부터 수상님 밑에서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항상 인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 싸울 줄 아는 그런 인민의 중복이 돼야 한다는 것을 배워왔어. 걱정 말고 집을 가지시오. 이제 다른 노동자 동무들에게도 집이 다 해결될게요. 지배인 동지. 이 사람아, 어서 짐을 들이라고. 아발. 어서.
사람들은 흔히 뜻을 품었으면 그 길에 운명을 걸고 나서야 한다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다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기서 뜻밖의 운명적인 계기에 이 말의 참뜻을 새롭게 알게 해준 나라의 제북단 원완 광산에 서 있은 실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지배인 동지, 당면에서 보내는 이번 대학 전문학교 졸업생들 배치 명단입니다. 아바이, 이 선화동무 아들이 공부 잘했구만요. 그래요? 최호동에 기사 자격까지 받고. 아이고, 우리 광산에 인재가 생겼수다. 선화기사 있어? 어딜 갔나? 불이 들지 않는 모양이군요. 예, 한다 하던 성관기사가 이런 집에서 삽니다. 원래 살던 집도 이보다 더 나은 데는 없었지요. 헌데 집을 비워두고 어딜 갔나? 밥이 다 됐군. 있었구만. 선화기사, 지배인 동지가 동무를 데리러 오셨어. 선화동무, 내 동무에게 사죄하러 왔어. 뭘 사죄한다는 겁니까? 2년 전에 동무가 울었어.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의 갱신 주기가 분자를 다투며 달라지고 있는데 난 벌써 2년을 잃었습니다. 전 갈 수 없습니다. 선화기사, 동무는 온 광산이 계획을 하겠다고 아글탁을 내쓰는 걸 보지 못하오? 하루 실적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실험기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 구기사, 이 동물 내일부터 당장 현장 실험구로 내려보내요. 설비나 자재가 귀한 줄을 알면서도 기술을 무시하는 기사당 동지의 그 편견이 우리 강산을 망쳐먹을 겁니다. 성광에 하나밖에 없는 기사를 염소방목을 시킨 건 잘된 것 같지 않네. 언제부터 한번 하자던 소린데 내 여지껏 숱한 일꾼들을 대상해보니 어찌 보면 인재를 대하는 품을 두고 그 일꾼의 사람됨을 알 수 있더군. 인재를 금싸라기처럼 귀히 여기고 내세워주는 일꾼들을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따르지만 바쁠 때마다 고모이나 메꾸는 땜제이로 생각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아픈 상처만 남기게 되더군. 아빠의 말이 옳습니다. 제가 지금껏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니, 왜 그러고 섰어요? 마치 남이 집에 온 것처럼. 당신 오늘 일찍 들어왔구만. 예. 자, 점주, 내 좀 하기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이요? 왜? 난 뭐 당신 일손 도와주면 못 쓴다고? 아이고, 끔찍이도 고맙수다. 꽃은 마치 나 혼자 먹는 것처럼 그러더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보. 선화기사 말이요. 다시 데려왔으면 하는데. 아, 그럼 좋지요, 뭐. 선강에선 선화기사가 나간 걸 모두 아쉬워하는데. 그런데 원래 살던 집을 보니 너무 낡았더구만. 예.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데. 아, 그럼 얼른 새 집을 지어주면 되지 않나요? 지금 마감기 부속 하나 다이아 한 짝 사올 자금도 없는데 당장 집 건설을 벌려놓을 형편이 못 돼서 그러지 않소. 하긴. 여튼 몰랐는데 오늘 보니 우리 집이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구만. 그럼 당신? 그래,
집을 내주고 소나기사를 데려오면 광산이 당장 일어서기라도 하는가요?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 여보. 아, 됐어. 한 번 해본 소리요. 정한테는 말하지 마. 그렇지 않아도 평야에 가지 못한 게 매체 있는 앤데. 여보, 쉿. 있어? 아까부터 들어와 있었어요. 야간 전문학교 과제서가 밀렸다면서. 아니. 정하냐? 아버지, 우리가 왜 집을 내놔야 하나요? 아버지가 평양에서 내려왔으면 됐지. 아니, 무엇 때문에 집까지 내놔야 하나요? 정화야, 예? 그만해라. 그저 1년 12달 나가 살기만 하면서 집 같은 건 하나도 생각하지도 않고 아버지한테 가정이 있긴 있나요? 아니. 엄마, 난 차라리 우리 아버지가 평범한 노동자였으면 더 좋겠어요. 아니, 너, 야, 정화야. 야! 정화야!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겁니까? 소장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연구소에서 소식이 왔는가요? 여보, 기쁜 소식이요. 이젠 소나기살 데려올 때가 된 것 같소. 그래요? 아이, 됐구만요. 원래 살던 집을 대보수해야겠는데 당장 데려와도 어디다 거설정할지 비서동지하고는 좀 해야겠어. 예. 종아버지, 어. 소나기사 집 문제 말이에요. 당신 결심대로 하자요. 아니, 여보. 난 뭐 광산 여자가 아니에요. 정아가 날 또 원망하겠구만. 어머나, 당신도 우리 정말 몰라서 그래요. 그래. 예. 여보, 정말 고맙소. 참. 그렇게라도 찾으려고 했는데 마침 왔구만. 부선법 연구에 대해 좀 알려줄 게 있는데. 필요 없습니다. 전 광물연구소로 올라가겠습니다. 아니, 그럼 광산을 아주 떠나겠다는 게요? 예, 그게 진심이겠소? 실험일지를 주십시오. 난 지금껏 동무 행동이 과학자의 강한 신념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허세였구만. 모욕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막지 않겠소. 가오. 이 실험일지를 보니 동무의 말대로 과학기술 갱신 주기는 점점 빨라져 동무의 가열 부선법이 2년 전엔 새 것이었지만 지금은 벌써 낡은 부선법이 되어버렸소. 그래 연구소에 부탁했더니 동무의 부선법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조언안을 보내왔어. 도움이 되겠는지 가서 참고해보. 그걸 왜 이제야 말합니까? 이 실험일지를 단마디로 부정하기엔 거기에 기울인 동무의 땀과 넋이 너무도 값비싼 것이었기에 차마 말할 수 없었어. 여민범이요. 뭐? 진수랑 다 왔다고? 알겠어. 내 곧 가겠어. 선아도 빨리 가기로. 가보면 알게 돼요. 자, 어서. 진수야, 여기에 누가 있는가 봐. 너희 아버지 정순명 동지 모습이다. 광산당위원회에서는 온전한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하면서 광산에 바쳐온 너희 아버지 공적을 평가하여 이렇게 정순명 동지의 모습을 연필화로 묘사하여 전시했다. 아버지, 진수야, 너희 아버지는 최강조의 위험에 처했을 때 소대원들을 구원하고 광산을 살려낸 훌륭한 분이었다.
내가 일을 잘못했어. 너에게 너무도 큰 상처를 남겼구나. 아버지 넋이 깃든 광산을 뜰 생각까지 하게 했으니 말이다. 선화동무, 내 정수명 동지 앞에 정말 면목이 없어. 지배동지. 진수야, 날 용서해라. 지배인동지. 됐다. 그만해라. 아이고 진수가 눈물이 해프구만. 그래도 새아버지를 닮아서 배 쓸 때는 무섭수다. 아들이구만. 진수동무도 이거 뭐가 있구만. 예, 선화동무. 촉당 집행위원회에서는 선화동무를 선광직장 책임기사 겸 광산전문학교 부교장으로, 진수동무를 아버지가 일하던 채광경의 기사로 임명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중임을. 인생의 한자우 한자우 어떻게 새겨야 하는지 굽이굽이 험한 병길 넘어오며 알았네. 쥐끓은 심장아 말아라. 오늘도 내 너를 불태워 조국 위한 국기루에 나의 자웅 남기리. 시련의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헤쳐야 하는지 내 조국과 생사운명 함께하며 알았네. 찌끓는 심장아 말아라. 내일도 내 너를 불태워 조국 위한 그 기루에 나의 양심 남기리.